안녕하십니까. 경제대전망 29번째 시간.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비만, 당뇨, 내시 관련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이오주 현재 시점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기에 초입부다 하는 내용들 지난 시간 다 다루었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미국 기업인 일라이 릴리부터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지난 시간에도 상당히 소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보도록 하고요. 이 6월 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미국의 빅파마 중에서도 시가총액 1위가 된 일라이 릴리죠. 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기존의 1위, 2위, 3위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이제 1위 기업이 된 일라이 릴리가 되겠는데요. 일라이 릴리는 1923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슐린을 생산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에서 추출한 인슐린을 판매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히트를 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82년 무려 60년이 지나서 1982년에 돼서야 인간 인슐린, 사람의 유전자를 대장균 속에 넣어서 사람의 인슐린 단백질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상당히 또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게 60년 후인 1982년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 또 30년 지나고 나서는 역시 지난 시간 다 소개를 드렸던 당뇨 치료제 트루리시티 단일 제품으로는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이제 미국의 빅파마 중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출시된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가 상당히 또 히트를 치면서 현재 주가 상승을 크게 견인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당뇨 매출이 거의 지금 대부분 트루리시티 그리고 자디앙, 마운자로, 그 중에 트루리시티와 마운자로가 상당히 지금 주가와 실적에 견인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들 되고 있고요. 일라이 릴리의 현재 주간 차트 2020년부터 계속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시점들이 되겠죠. 2020년 연초만 하더라도 100불대 정도였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큰 기복 없이 2021년, 2022년, 2023년 또 계속 순항하면서 특히 올 상반기에는 주가가 또 상당히 가파르게 또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현재 주가가 400불대 그러면서 미국의 빅파마 중에서도 시가총액 1위가 되어 있는 현재 시점들이 되겠고요. 다음 기업은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가 되겠습니다.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는 2011년도에 설립된 회사, 업력이 길지는 않죠. 10년 조금 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시가총액은 6조 7천억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 되는 그런 지금 시가총액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으로는 THR 베타기전, 요게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 THR 베타기전의 경우에는 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이 갑상선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체들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데 간에만 위치해 있는 게 이제 THR 베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자극해서 담즙산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담즙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섬유화 그리고 염증을 개선한다 하는 게 이 기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THR 베타 기전을 사용한 레스메티놈이 작년도 12월 달에 3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밤새 거의 한 3배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요. 3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급등한 이유는 FDA가 제시한 내시 치료제 가이드라인을 모두 만족하는 첫 번째 약물이다. 즉 내시 치료제로 세계 최초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기전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폭등했던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기업의 주가 흐름들 한 10년 정도 놓고 본다면은 주가의 기복이 상당히 있었죠. 2016년도, 17년도 바닥권을 기다가 2018년에 한번 크게 올라갔었고요. 이게 또 임상 시점들과 다 맞물렸는데, 그리고 2022년도 그리고 작년도 12월 달에 또 주가가 크게 폭등하는 단계, 상당 기간의 바닥권, 그러다가 일순간에 또 주가가 폭등하고, 이런 양상들은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고 미국의 기업들에 있어서도
바이오주의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즈의 주간 차트 보면은 거의 뭐 20년도, 21년도, 22년도 바닥을 좀 박박 겼었죠. 주가가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바닥이죠. 2020년도도 또 안 오른 건 아닙니다. 당시 한 50불대 정도의 주가가 한 120불대 정도까지 좀 오르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이 밤새 하루 12월달 밤새 하루 268% 폭등하는 이 기염을 나타내는 이 양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전 차트들은 굉장히 계속 뭐 눌려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또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 기업은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도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랑 좀 비슷한데 또 약간 특징이 있고 어쩌면 또 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는 그 마드리갈과 같은 기전의 물질 VK2809라는 THR 베타 기전을 활용하는 치료제 개발 회사인데요. 바이킹의 약물 특징은 간에서만 분해가 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마드리갈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에서 반응을 한다 하기 때문에 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데 비해서 바이킹 약물은 간에서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 역시도 올 연초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폭등했었죠. 이 2020년도, 21년, 22년도에 비해서 이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또 이제 주가가 폭등하면서 상당히 현재까지도 계속 주가가 기염을 토하고 있는 이런 단계. 이 회사는 20년과 21년 그리고 22년도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의 여느 뭐 바이오주 비슷하게 오히려 주가가 좀 낙폭 속에서 좀 눌려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일순간에 폭등하기 시작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좀 개별주 특징 비슷하게 나타나는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또 차트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 기업은 노보노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노보노디스크가 되겠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이름이 참 이상하죠. 여기 노자가 한번 들어갔다가 노자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노보노디스크, 굉장히 이름이 특색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이 회사도 19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라이릴리도 1923년이 인슐린 처음 이제 판매 시작한 그 해가 되겠는데, 이 회사는 19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업은 덴마크 회사죠. 창립 당시의 이름은 노디스크였는데, 노디스크의 대표가 와이프가 당뇨가 있었다고 하네요. 당뇨병이 있었던 와이프를 위해서 이 덴마크에서 캐나다로 넘어가서 인슐린 제조를 배워온 게 시작이다 하고요. 이 노디스크의 직원이었던 두 명의 형제 직원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이제 기술을 좀 이렇게 빼내가 갖고 노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노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 노디스크가 원조인데 이 두 명의 형제가 빼간 노보, 요 두 회사가 이제 덴마크에서 같은 분야에 있어서 계속 경쟁을 하다가 요 두 회사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너희가 뭐 우리를 좀 배신하고선 나가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같은 계통 아니냐 하고선 그 시점에 이제 또 형편상으로는 둘이 합병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했는지 다시 합병을 해갖고 이제 만든 회사가 노보노디스크. 이 노보노디스크는 인슐린에 특화된 기업으로 현재까지도 거의 뭐 오로지 당뇨 매출 중심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하고요. 다른 빅파마 같으면은 뭐 암, 자가 면역, 일반 의약품 뭐 등등 해갖고 또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 노보노디스크는 현재까지도 당뇨에만 집중하는 회사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폐뇽주사제, 세계 최초로 요 폐뇽주사제, 이 당뇨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 없이도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이 폐뇽 주사제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뇨와 비만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로는 당뇨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인슐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수요의 절반 정도를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차트는 앞서서의 일라이릴리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2020년도부터 꾸준히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특히 작년도 가을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또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가 되겠고요. 이제 국내 기업을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의 비만, 당뇨, 내시에 있어서의 특징은 GLP-1에 대한 단일, 2중, 3중의 모든 연구, 세 가지 연구를 다 같이 동시에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건 당장 그래도 매출과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단일 쪽, 과거 기전이 오히려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면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고, 또 이제 미래 앞으로 이제 선점하고 개척해야 될 영역들은 역시 2중 3중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한미약품의 특징이 되겠고요. 한미약품의 하반기 최대 관심사는 역시 임상 2비상이 되겠죠. 머크사의, 미국 머크사의 기술 수출을 해서 공동 개발 중인 내시 이중효능제 관련해서 임상 2비상을 6월 1일 오늘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건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이미 시판 중인 단일 효능제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임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만약에 굉장히 좋게 나온다, 위고비보다 훨씬 월등한 효능을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도 상당히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한미약품이 되겠고요. 한미약품은 2020년도 바이오 장세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러고는 그 이후 시점들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 시점들이 되겠는데, 이번 바이오 장세, 내년 2월까지 전개되는 바이오 장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가 큰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아ST가 되겠는데요. 동아ST는 미국에 있는 뉴로보 파마스티컬스를 통해서 비만과 내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질명 DA1726, 이중 효능체인 DA1726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지금 개발 중인데 올해 아직은 일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물질명 DA1241의 경우에는 내시 치료제로 개발 중인데요. 3분기부터 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는데, 요건 기전상 상당한 좀 특징, 현재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 섬유화 진행, 간의 섬유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해서 기대감을 주고 있는 동아ST가 되겠습니다. 동아ST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2018년 그리고 2020년 바이오 장세에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올랐죠. 그리고 17, 18년 장세에서도 딱 오르는 폭이 그렇게 또 크진 않았고요. 그 이후 시점들 2020년, 21년, 22년 계속적으로 주가가 중심값을 좀 낮추다가 작년도와 올해는 계속 좀 저점부에서 등락을 보이는 이런 양상들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 섹터의 대세 상승장에도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반면에 이게 어떤 일정한 각도를 놓고선 상당 기간 주가를 하향시켜 놓는 이런 차트의 경우에도 의외로 그 다음 마디에 또 이제 바이오 장세 사이클, 올해 같은 경우 되겠죠. 의외로 시세가 또 커지는 경향들이 있는 게 바이오주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교적 중소형 회사인 대원제약이 되겠는데요. 대원제약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인크레틴 3중 효능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파머스 바이오 사이언스, 여기서 개발한 3중 효능체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비만 내시 치료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 기술은 아직은 비임상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임상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초기 기술의 단계인데, 특징이라면 3중 효능제로 탐색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이고 향후에 또 이제 기대 효과가 있다 해서 새롭게 이제 이쪽 분야에 있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대원제약이 되겠고요. 대원제약의 현재 시점 차트 굉장히 또 특이하죠.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우리가 알기로도 20년은 바이오가 큰 대세 상승, 반면에 21년도는 큰 조정장, 22년, 23년 침체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거의 한 3년 동안에 주가가 밴드권에서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그런 시점, 그런 가운데 올해 3, 4월 달에 있어서는 슬쩍 저점을 이탈한 듯 또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대원제약이 되겠는데, 이와 같이 어떤
각을 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가격 라인을 두고 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막상 이쪽 사이클 장세가 나타났을 때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분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 기업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좀 이름이 생소하죠. 작년 7월달 말에 상장한 바이오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의 기술로는 SAFA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나봐요. 올 10월달에 유럽에 간화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할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SAFA 기술의 특징이 약물의 효과를 더 늘려주는 이 반감기를 상당히 늘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증대되면은 약효가 또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징으로는 이 확장성의 특징이 되겠는데 일종의 좀 본드 같은 개념인가 봐요. 항체나 단백질에 여러 가지 물질을 추가적으로 붙여서 상당히 약효와 확장성을 좋게 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내시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사업의 주 타겟을 또 내시 치료제로 활용하는데 접목을 시키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최근 차트 흐름들은 작년도 가을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단계별로 좀 오르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작년도 이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 작년도 워낙 바이오가 인기가 또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침체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근 보면 주가를 좀 많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오르는 혹은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게 또 작년 상장 바이오주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 하반기에 바이오주들의 IPO가 상당히 많이 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관 입장에서도 작년도 상장된 바이오주들이 다 주가가 형편없는 채로 늘어져 있다 이러면은 IPO가 별로 흥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면들도 또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판단이 되고요. 다음 기업은 유한양행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에 있어서는 YH25724 비알콜성 지방 간염 관련된 이 물질을 내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 물질은 GLP-1과 FGF21 두 가지 이중 기전의 물질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여타 또 바이오사들의 이중 효능제와는 상당히 좀 다른 특징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미나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 중인 이중 효능체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 나오는 인크레틴 물질들로 조합을 해서 효능제를 만드는 반면에 유한양행의 이중 효능제는 GLP-1에다가 전혀 새로운 기전을 가지는 FGF21 요걸 합치게 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되면은 섬유화까지 잡아내는 효과 FGF21을 이중 효능체로 했을 때는 섬유화를 잡아내는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1조 원 기술 수출도 했고요. 뭐 또 마일스톤 1000만 달러 수령도 했었죠. 유한양이 있어서는 내시 치료제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역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요 이슈를 합쳐서 주가를 좀 봐야 된다. 그런 면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가 핫한 이슈이지만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도 함께 반영해서 봐야 되듯이 유한양행도 두 가지가 함께 또 작용을 한다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 보면은 중장기 이게 뭐 주간 차트지만 월간 차트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이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상 최고가 돌파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올 바이오 장세 내년 2월까지의 바이오 장세 가장 처음으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될 회사는 유한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사상 최고가를 가장 먼저 돌파하는 기업이 가장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또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기업은 일동제약이 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참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요 ID1190-31166 비알콜성 지방간 요게 이제 이 비만 내시 관련된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동제약 기존의 특징은 FXR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FXR, 이 FXR은
간이랑 장에 있는 물질인데 요걸 활성화하면은 담즙산, 염증을 일으키는 담즙산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치료제 연구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도 이 가장 연구가 오래된 기전, FXR을 이용하는 게 가장 연구가 오래된 기전이면서도 심각한 부작용도 가장 많이 또 보고가 되고 있는 기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터셉트사의 당뇨 치료제, 요게 요 FXR 기반이 되겠는데, 요게 이제 이번 달에 FDA의 가속 승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5월 달에 나왔던 사전 브리핑 문서에 의하면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나와서 승인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지금 얘기가 있는 게 요 FXR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오래 연구를 했는데도 부작용이 많아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금 상용화가 잘 못 되는 그런 연구다 한다면은 뭐 국내 기업 일동제약에 있어서도 그렇게 앞으로 뭐 상용화가 많이 기대되는 그런 항목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요 기전이 되겠고요. 일동제약의 현재 차트 21년도 연말에 주가가 많이 떴었죠. 오히려 바이오의 대세 하락 국면이었던 21년 연말에 주가가 크게 뜨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반락을 해놓은 지금 현재 시점들이 되겠는데, 일동제약의 리스크는 역시 재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해마다 또 연구개발 비용은 수백억씩 많이 드는데, 또 마땅히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쌓아놓은 자본을 좀 잠식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일동제약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LG화학이 되겠습니다. LG화학도 수년에 걸쳐서 생명과학 사업 부분 상당히 꾸준히 키워가고 있는 양상들이 되고 있는데요. LG도 역시 뭐 SK나 삼성과 마찬가지로 LG화학이 이제 생명과학 사업 부분을 어느 정도 키운 단계에서는 IPO를 통해 시중에 좀 대규모 자금을 또 유치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 가치를 또 높이겠다는 그런 의중들을 좀 보이고 있는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LG화학의 생명과학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한 8,500억 수준이죠. 전체 매출액 51조에 비해서 아직은 한 2%가 채 안 되는 그런 규모이기는 합니다. 현재 주로 뭐 품목들은 미용 필러나 성장 호르몬제, 백신 쪽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내시 관련된 치료제 쪽은 이렇게 세 개의 파이프라인, 현재 전임상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 임상 1상에 있는 것 두 개가 있고요. LG화학의 내시 치료제 관련된 기전은 물질명 LG203003, 현재 임상 1상 단계에 있고요. 이거는 DGAT2 타겟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 DGAT2를 억제하는 기전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요건 화이자에서 2019년부터 개발을 해왔었는데 단독 기전으로서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해서 개발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다른 물질을 합쳐서 다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봤을 때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요 LG203003의 내시 치료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일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LG화학의 차트는 뭐 생명과학 매출 자체가 한 2% 미만으로 적기 때문에 뭐 LG화학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다음 종목은 HK이노엔이 되겠습니다. HK이노엔은 퓨처 메디신이라는 스타트업에 작년도 10억 원 투자하면서 요 내시 치료제 물질을 개발 중인데요. 퓨처 메디신의 치료제 물질 FM101을 기술 이전 받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시에 뛰어든 상태고요. FM101의 특징은 이 간의 섬유화가 많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고 간에 이미 섬유화된 간을 다시 이제 좀 복원하는 기능, 요 대조군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FM101을 통해서 상태가 호전되고 섬유화가 오히려 억제되는 그런 특징들 볼 수가 있겠고요. 최대 49%까지 섬유화가 감소되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임상 1상은 종료한 상태고 국내 2상 승인 받아서 진행 중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HK이노엔의 차트 주가 뭐 2021년도 이후에
주가가 반락, 그리고 2022년도와 올해 있어서는 저점부에서의 좀 등락 과정들 나타나고 있는 단계. 뭐 작년에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한번 반짝 뜬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올해 현재 시점은 나름 좀 쌍바닥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 주가가 치고 올라간다면 역시 종목 자체 힘보다는 섹터의 강세 국면들 속에서 HK노엔 또 기업 가치도 좋고 또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다양하게 매력 있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섹터의 힘을 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그런 의견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만, 당뇨, 내시에 대한 종목 분석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